진짜 쓰레기차 냄새 나요. 이런데 오실 때는 손 좀 제대로 씻고 오던가.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아빠의 손은 깨끗했는데도 말이죠. 2025년 4월 18일 저녁 호텔 라운지 예약 확인 문자를 받으며 아빠의 퇴근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 환경공학 석사를 마치고 중견건설사 환경팀에서 일하는 이서연, 28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오후 6시 30분 우리 집 앞 골목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아빠가 차량 뒤편 발판에 매달려 손을 흔들었어요. 오렌지색 작업복이 석양빛에 반짝였고 장갑엔 검은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엔 땀이 흥건했고 목 뒤로 수건이 걸쳐져 있었어요. 서연아, 저녁 먹고 가. 아빠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밝았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지만 핸드폰 진동이 그 미소를 멈추게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서진 씨의 문자였습니다. 내일 상견례, 복장 단정하게. 친정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호텔 로비는 사람 많으니 주의.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친정 체면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서진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서연 씨, 내일 상견례 장소 아시죠? 호텔 더 프라임 2층 라운지. 네, 알고 있습니다. 친정 어른들 복장은 정장으로 부탁드려요. 호텔이 격식 있는 곳이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평생 정장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작업복과 트레이닝복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작업 일정이 있으셔서. 그래도 상견례잖아요. 한 번쯤은 신경 써야죠. 서진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아버님 직업이 환경미화 쪽이시죠? 네, 쓰레기 수거 차량 운영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악취나는 직업은 솔직히 주변 사람들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해요. 호텔에서 냄새라도 나면 곤란하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계단을 올라오며 작업화 끈을 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는 퇴근 후 항상 손을 3번 씻었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웃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등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민호 오빠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내일 우리 엄마 좀 이해해줘.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금방 풀릴 거야. 체면. 그 단어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따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예전 차량들처럼 시끄럽지 않았어요. 아빠 차는 다르다. 어릴 적 아빠가 작업실에서 도면을 그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산하고 노트에 빼곡히 글씨를 적어 내려가던 뒷모습. 하지만 그게 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빠 옆에 섰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치를 썰던 아빠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아빠, 내일 상견례인데. 응, 알아. 정장 빌려야 하나? 아빠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편한 옷 입으면 돼. 괜찮아. 그래,
그럼 깨끗한 셔츠 입고 갈게.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문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악취나는 직업은 주변 배려 좀 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내일 아빠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다음 날 오전 11시 호텔 더 프라임 2층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잔잔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예비시댁 가족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서진 씨는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옆에 앉은 예비 시아버지는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서진 씨가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까지만 닿았어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른들은요? 곧 오실 거예요. 저는 가방을 의자에 걸며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5분 뒤 도착. 주차 중. 잠시 후 라운지 입구에서 아빠가 들어섰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고 구두는 오래됐지만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등만큼은 숨길 수 없었어요. 굳은 살과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빠가 테이블로 다가오자 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호 어머니 서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딸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서진 씨는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 씨의 시선이 아빠 손등에 멈췄어요. 굳은 살, 검게 남은 자국, 손톱 밑 깊숙이 박힌 때, 아빠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손이, 서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쪽 일의 흔적이네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어요. 거부감이었습니다. 아빠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래 일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힘든 일 하시네요. 서진 씨가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주택 건설 쪽 일을 합니다. 아빠는 명함을 받아 정중히 읽었어요. 명함을 내밀 것도 없었고 굳이 직함을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고 서진 씨가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세트로 4개, 그리고 와인은.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웨이터 한 명이 음식물 잔반통을 옮기다 발을 헛디뎠어요. 통이 기울어지며 바닥으로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걸음 만에 웨이터 옆에 도착해 통을 붙잡았고 한 손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국물을 막았어요. 냅킨을 재빨리 깔고 미끄러운 부분엔 웨이터의 앞치마를 접어 깔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기름기 있으면 더 미끄러워요. 아빠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웨이터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아빠는 손을 닦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처럼. 테이블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는 눈썹을 찌푸렸고 예비 시아버지는 물잔을 들어 입을 축였어요. 민호 오빠는 제 손을 슬쩍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능숙함은 뭘까? 서진 씨의 표정 속엔 의문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다루는 사람은
호텔에서도 쓰레기를 치우는구나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스테이크를 가져왔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서진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환경 쪽 일은 정말 고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그래도 냄새 같은 건 쉽게 안 빠지잖아요.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빠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식사가 끝나고 서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혼수와 예단 목록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좌석 배치도 미리 상의하고 싶어서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항목마다 체크박스가 있었고 금액과 브랜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는 가전 위주로 준비했어요. 이불은 신혼집 컨셉에 맞춰서 베이지 톤으로. 서진 씨가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예단은 전통 방식으로 할 거예요. 밤은 호텔 로비에서 받고 패백은 예식 당일 오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오빠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객 좌석 배치표예요. 서진 씨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사 용지에 프린트된 좌석 배치도였어요. 신랑 측, 신부 측으로 나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신부 측 친척 어른들은 이쪽 테이블에 앉으시고 서진 씨의 손가락이 배치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친정 아버님은 여기. 손가락이 멈춘 곳은 뒤쪽 구석 테이블이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기요, 그건 좀. 사진 촬영할 때 배경 정리가 필요해서요. 앞쪽은 양가 주요 하객들로 채우는 게 보기 좋거든요. 서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처럼. 그리고 메인 테이블 사진 촬영 때는 친정 어른들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쪽 하객들이 많아서요. 저는 배치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뒤쪽, 구석, 최소화. 그 단어들이 종이 위에서 튀어나와 가슴을 찔렀어요.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만 들어갔을 뿐이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결혼식은 양가 체면이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서진 씨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신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하객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기 쉬우니까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빠는 배치도를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버지를 뒤쪽에 앉히는 건 서연 씨도 알잖아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만의 날이 아니에요. 양가 얼굴이 걸린 자리예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우리 쪽 하객 중엔 기업 임원들도 많고 정치인 지인들도 와요. 체면은 지켜야죠. 예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양가 균형 맞추는 게 어렵긴 해요. 서로 이해해 주시면. 아니, 전 괜찮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딸 결혼식이니까요. 어디 앉아도 괜찮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슬펐어요. 서진 씨가 배치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나지막이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쓰레기 차는 냄새가 배죠. 가까이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 오빠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그랬듯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빠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는 걸.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다는 걸. 저는 배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거래일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조건과 체면이 끼어드는 걸까요? 서진 씨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다음 주에 예단 전달하러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 오빠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아빠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어요. 오렌지 조끼를 입을 땐 그렇게 당당하던 어깨가 회색 셔츠를 입으니 왠지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민호 오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셔서. 예민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호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차 키를 꺼내며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 결혼 정말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엔 민호 오빠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미안해. 다음엔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오늘은 좀 쉬어.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실에선 아빠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작업복은 벗어서 베란다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금방 될 거야.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베란다로 걸어가 작업복을 바라봤습니다. 오렌지색 천에 검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왼쪽 가슴 부분엔 작은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SLC1. 저는 그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SLC?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을 더듬자 어릴 적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아빠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도면 그리고 메모들. 스마트 로드 컴팩터. 그 단어가 노트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방 좀 들어가도 돼요? 응, 그래. 아빠가 부엌에서 대답했어요. 방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과 종이 냄새, 그리고 비누 향. 책상 위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책장 옆엔 작업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볼펜과 자, 계산기가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사진들과 제 어릴 적 그림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인쇄된 글씨가 선명했어요. 특허증. 저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장. 특허 제10-1호 적층 압축식 쓰레기 수거 장치. 발명자 이진수. 등록일 2018년 3월 15일. 두 번째 장. 특허 제10-2호 침출수 차단형 적재함 시스템. 발명자 이진수. 등록일 2019년 7월 22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뭉치는 끝이 없었어요. 각 장마다 특허 번호와 발명 명칭이 적혀 있었고 모두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음 저감형 유압 시스템,
악취 억제 필터 장치, GPS 연동 수거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열다섯, 스물. 27개. 27개의 특허증이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빠가 만든 걸까? 저는 특허증을 다시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청구항들이 빼곡했어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하나씩 읽다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밀폐하는 구조, 압축 효율을 높여 적재량을 늘리는 시스템, 모두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엔 국제특허 출원 서류도 있었어요. PCT 국제특허 출원 마이너스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출원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출원일 2024년 10월 5일.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이걸 숨긴 거야, 아빠? 거실에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밥 먹자.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식탁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김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는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 어땠어? 괜찮았지? 아빠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질문했습니다. 아빠, SLC가 뭐예요? 아빠의 손이 멈췄습니다. 밥주걱을 든 채로 저를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어디서 들었어? 작업복에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한숨을 쉬며 밥주걱을 내려놓았어요. 아빠가 만든 거야. 쓰레기차 시스템. 특허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27개나 되는데. 아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말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쓰레기차 기사는 쓰레기차 기사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빠가 만든 기술이라면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이진수 특허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링크가 뜨고 발명자 이름으로 27건의 특허가 검색됐어요. 모두 쓰레기 수거와 환경기술 관련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적층 압축식 쓰레기 수거 장치, 의 기존 대비 적재 용량 40% 증가. 침출수 차단형 적재함 의 누수 방지율 98%. 소음 저감 유압 시스템의 소음 수치 65dB에서 45dB로 감소.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측정되고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빠 방으로 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아빠는 아직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아빠가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그 전에 화면을 봤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고 수거 경로와 시간, 적재량 데이터가 빼곡히 입력돼 있었어요. 아빠, 혹시 USB 있어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많진 않아. 그냥 기록용이야. 저는 USB를 받아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자 폴더 여러 개가 떴어요. 시범 운행, 특허 서류, 데이터 분석, 협력 업체. 저는 시범 운행 폴더를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PIL, OTPANG와 EOTRIAL, MP4.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엔 밤 도심이 나왔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 거리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30분. 쓰레기 수거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량 옆면엔 SLC-1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일반 수거 차량과 달리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엔진 소음도 유압장치 소음도 최소화돼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엔 데이터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소음 47dB, 적재량 85%, 침출수 누수 0%, 작업시간 기존 대비 마이너스 22%, 영상 중간에 자막이 떴습니다. 기존 수거 차량 대비 소음 40% 감소, 민원 발생률 63% 감소. 화면 속에서 아빠가 차량 뒤편에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게 아빠가 만든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특허 서류 폴더를 열었습니다. PDF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특허증 스캔본, 출원 서류, 심사 의견서들, 그리고 맨 아래에 메일함 폴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이메일 스크린샷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메일, 발신 법무법인 세아 특허팀, 수신 이진수, 제목 국제특허 PCT 접수 완료 안내, 날짜 2024년 10월 12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진수님. 귀하께서 출원하신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국제 특허 PCT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원 국가 미국, 일본, EU. 심사 예상 기간 12개월 내지 18개월. 추가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일. 발신 판교 환경관리공단. 수신 이진수. 제목 시범 사업 평가 결과 보고. 날짜 2025년 2월 8일. 내용. 이진수님의 SLC-1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 민원 발생률 63% 감소, 소음 수치 평균 40% 감소, 작업 효율 22%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확대 도입 검토 중이며 추가 협의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메일. 발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신 이진수. 제목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상담 요청. 날짜 2025년 3월 20일. 내용. 귀하의 특허 기술에 대해 다수의 기업에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업화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왜 이걸 숨긴 거지? 국제 특허, 시범 사업 성공, 기업들의 관심. 이 모든 걸 가족에게도 예비시댁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USB를 뽑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다시 상견례가 있습니다. 예단을 전달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이걸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할까요? 민호 오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건 아빠가 만든 차량일까? 손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왜 이 모든 걸 숨기고 그저 쓰레기차 기사로만 살아온 걸까요? 다음 날 오전 민호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예단 전달하는 거 알지? 응, 알아. 우리 집에서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어. 부모님 다 계실 거야. 민호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말이야. 왜?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어제 상견례 얘기 계속 하시더라.
친정 아버지 직업 때문에 좀 신경 쓰인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만 부모님 체면 생각해주면 안 될까? 예단 자리는 양가 어른들 다 모이는 자리잖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면. 민호 오빠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거지. 민호 오빠, 응? 나 오늘 가져갈 게 있어. 뭔데? 나중에 보면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범 운행 영상, 특허증 스캔본, 민원 감소 데이터, 국제 특허 출원 서류. 모든 걸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적었어요. SLC-1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이진수 발명. 첫 슬라이드엔 특허 번호 27개를 나열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엔 시범 운행 결과 그래프를 넣었어요. 소음 감소율, 민원 감소율, 작업 효율 향상률. 세 번째 슬라이드엔 국제 특허 출원 현황과 기업 문의 이메일 스크린샷을 첨부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엔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체면이 사람을 가릴 때 데이터가 눈을 뜨게 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아빠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예단 전달하러 가야 돼요. 그래. 몇 시에? 오후 3시요. 같이 가실 거죠?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엄마가 가면 되지. 왜요? 예단은 보통 신부 엄마가 받는 거잖아. 아빠까지 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가셔야 해요. 꼭? 왜? 뭐 특별한 일 있어? 저는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후 2시 50분 민호 오빠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빠는 계속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맞게 맨 거 맞지? 잘 매셨어요, 아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민호 오빠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민호 오빠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제 가방을 향했어요.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 서연아, 그거 왜 가져왔어? 필요해서. 저는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서진 씨와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시댁 친척 두 분이 더 계셨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빨간 보자기로 쌓인 예단함이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서진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조심스러웠어요. 함 열어볼까요? 예비 시아버지가 말하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엔 청백 예단과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서진 씨가 함을 받아들고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서연 씨, 그 가방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민호 오빠가 급히 제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어요. SLC-1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이진수 발명. 특허 27건 보유. 서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빠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아빠, 가만히 계세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체면이 사람을 가릴 때 데이터가 눈을 뜨게 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선택은 옳을까요? 화면 속 그래프가 거실을 밝게 비췄습니다. 서진 씨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개발하신 특허 기술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엔 특허 번호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27개의 특허, 각각의 등록 번호와 발명 명칭, 적층 압축식 쓰레기 수거 장치, 침출수 차단형 적재함, 소음 저감 유압 시스템. 제가 하나씩 읽어 내려가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정말 장인어른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15년간 현장에서 개발하신 기술입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허가 많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쓰레기차를 모는 건 똑같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서진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희 집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결혼식장에 오는 하객들, 친척들, 사업 관계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신부 아버지가 쓰레기차 기사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아버지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서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냄새요. 아무리 씻어도 배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냄새는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냄새가 난다고 무시하는 건 결국 우리가 만든 문제를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서진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서연 씨. 지금 제 앞에서 저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판교 시범 운행 영상이 재생됐어요. 새벽 거리를 조용히 움직이는 수거 차량,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소음 수치. 기존 차량은 80데시벨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개발한 시스템은 45데시벨로 줄였습니다. 민원도 63% 감소했고요. 예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대단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뭐요? 서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쓰레기차 냄새가 안 나나요?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엔 똑같아요. 저는 서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에서 쓰레기 버리세요? 당연하죠. 그럼 그 쓰레기는 누가 치워요? 서진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쓰레기차 기사들이 치워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냄새 난다고, 체면 깎인다고 무시하는 게 옳은 건가요?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그만해. 엄마도 기분 상하시잖아. 왜 그만해요? 진실을 말하는데? 저는 민호 오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진실을 원하신다면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혼은 안 했으면 해요. 시작 전에 경고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양가가 평생 얽히는 거예요. 제 친구들,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우리 사돈이 쓰레기차 기사래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민호 오빠가 소리쳤지만 서진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연 씨.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하십시오.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게 만든 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냄새나는 일이 아니라 도시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아빠는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가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일어서려는데 서진 씨가 다시 말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선택이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구나.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 다시 올라가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그만하자. 더 이상 너만 힘들어지잖아. 아빠 믿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다시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어요. 민호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연아, 왜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서진 씨와 예비 시아버지, 친척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다시 온 거예요? 서진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데이터를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음, 악취, 침출수. 이 세 가지가 쓰레기 수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기존 수거 차량은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냅니다. 새벽 시간대엔 민원이 하루 평균 12건씩 들어와요. 서진 씨가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개발한 시스템은 소음을 45데시벨로 줄였습니다. 민원은 하루 평균 4건으로 감소했어요. 감소율 63%입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압축 과정에서 나는 금속 마찰음을 완충제로 흡수하고 엔진 회전수를 제어해서 불필요한 진동을 줄였어요. 아빠는 작업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금속 밸브와 센서를 꺼냈어요. 이게 시제품입니다. 침출수 차단 밸브예요. 아빠는 밸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설명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독성이 강합니다. 기존 차량은 누수율이 5%에서 8%였어요. 이 밸브는 이중 밀폐 구조로 누수율을 0.2%로 만들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밸브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정말 작동합니까?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빠가 일어섰어요. 호텔 매니저님께 부탁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후문 쓰레기 적재 구역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서진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민호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보시죠. 정말 작동하는지. 서진 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매니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문 적재 구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텔 뒤편 적재 구역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 씨가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이런 데까지 와야 하나요? 네. 현장에서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빠가 가방에서 휴대용 악취 측정기를 꺼냈어요. 지금 이 구역의 악취 수치를 재보겠습니다. 기계를 켜자 숫자가 표시됐어요. 850ppm. 850ppm입니다.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구역 수치예요. 아빠는 밸브를 쓰레기통 배출구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펌프를 작동시켰어요. 공기가 밸브를 통해 빨려 들어가며 내부 필터를 거쳐 다시 나왔습니다. 2분 후 아빠가 다시 측정기를 켰어요. 320ppm. 숫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정말 작동하네요. 이 밸브는 활성탄 필터와 촉매 반응을 이용합니다. 악취 물질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방식이에요. 아빠의 설명을 듣던 예비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기술이네요.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측정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판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결과는 여기 있어요. 화면엔 공단의 평가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민원 감소 63%, 소음 감소 40%, 침출수 누수 제로. 모두 검증된 수치입니다. 호텔 매니저가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이 시스템을 저희 호텔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후문 적재 구역 악취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아빠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진 씨의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기술 대단합니다. 정말로. 아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셨나요? 쓰레기차 기사가 아니라 환경기술 전문가세요. 서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증인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앉았을 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또 뭐예요? 서진 씨의 목소리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어젯밤 미리 연락해둔 두 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판교 환경관리공단 강대식 팀장님이었어요. 네, 서연 씨. 지금 출발합니다.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빠와 함께 일하는 기사 팀장님이었습니다. 이 팀장님, 지금 대치동 쪽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마침 근처야. 금방 갈게. 전화를 끊자 민호 오빠가 물었어요. 누구 부른 거야? 증인이요. 서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어요? 무슨 재판도 아니고. 재판은 아니지만 진실은 밝혀야 하니까요. 20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호 오빠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성 한 분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교 환경관리공단 강대식입니다. 강 팀장님이 명함을 꺼내 돌렸어요. 서진 씨와 예비 시아버지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진수 씨와 함께 시범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입니다. 강 팀장님이 아빠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 씨, 오랜만입니다. 강 팀장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강 팀장님이 서류 가방을 열어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 최종 평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치자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어요. 이진수 씨의 SLC-1 시스템을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강 팀장님이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원 발생률이 기존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소음 민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보고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소음 수치는 평균 45데시벨. 이건 도서관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 차량은 80데시벨이 넘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선 엄청난 차이죠. 강 팀장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작업 효율도 22% 향상됐습니다. 압축 시스템이 개선돼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 됐어요. 서진 씨가 보고서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강 팀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 기술 덕분에 저희 관할 구역 환경 점수가 전국 2위로 올라갔습니다.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어요. 모두 이진수 씨 덕분입니다. 그 순간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호 오빠가 문을 열자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들어섰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철민입니다. 이 팀장님 고맙습니다. 아빠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어요. 이 팀장님은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같은 환경미화 업체 소속이었어요. 저는 이진수 씨와 7년째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현장에서 매일 보니까요. 서진 씨가 팔짱을 꼈어요. 현장에서 뭘 하시는데요? 쓰레기 수거요. 저랑 이 씨랑 같은 팀입니다. 이 팀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이 씨는 좀 특별해요. 다른 기사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 일하는데 이 씨는 항상 뭔가 개선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차량 소음이 크면 밤에 어떻게 줄일지 연구하고 침출수가 새면 밸브를 직접 만들어요. 쉬는 시간엔 노트북 켜서 데이터 정리하고요. 이 팀장님이 아빠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그런데요? 지금은 압니다. 이 사람은 그냥 쓰레기차 기사가 아니라 이 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팀장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 씨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저희 팀 전체가 일하기 편해졌어요. 민원도 줄었고 허리도 덜 아프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 한 번 안 내세워요. 항상 우리 팀이 함께 한 거다 그러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예비시댁 친척 중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그 밸브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가방에서 밸브를 꺼내 건넸어요. 친척분이 밸브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예비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이거 우리 회사에서 찾던 솔루션 아닙니까? 뭐?
예비 시아버지가 밸브를 받아들었어요. 이 구조 이중 밀폐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물류센터 악취 문제 해결하려고 외국 기술 알아보고 있었는데 친척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건설사 물류 담당 임원입니다. 최근 물류센터 쓰레기 적재 시설 악취 민원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거든요.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 기술 얼마에 도입할 수 있습니까? 강 팀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와 기업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물류센터, 아파트 단지, 호텔 같은 곳에서요. 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라운지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진짜 체면을 세운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머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서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혼수 대신 이 계약서 한 장으로 합시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귀사 물류센터 악취소음 저감 시범 도입 계약서입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아버지는 15년간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하셨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예비시댁 회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혼수로 가전제품을 주고받는 대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진짜 양가가 함께하는 거 아닐까요? 서진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체면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쓰레기차 기사를 숨기는 게 아니라 환경기술 전문가를 드러내는 게 진짜 체면입니다. 건설사 임원이 서류를 넘겨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대로 된 제안서네요. 네. 시범 도입 기간 3개월, 효과 측정 후 본 계약 전환 조건입니다. 아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빠.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평생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왜 아무도 몰랐어요? 아빠가 숨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숨기세요.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체면 대신 현장을 고치러 왔다. 이렇게 거래처럼 하는 건... 아빠, 제가 아빠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장을 고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술을 널리 퍼뜨리는 거요. 한 대 한 대 차량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업과 계약하면 수백 대가 바뀌어요. 그게 진짜 현장을 고치는 거 아닌가요? 아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건설사 임원이 예비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물류센터 악취 민원이 한 달에 20건 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긴 하지. 예비 시아버지가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결정하기엔 즉석에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MOU라도 먼저 체결하시죠. 양해각서요. 그리고 나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강 팀장님이 거들었어요. 저희 공단에서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검증 자료도 제공해 드릴게요. 이 팀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데이터도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7년치 기록 다 있거든요. 건설사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 외국 기술 도입하려면 억 단위 비용 나가는데 이건 국내 기술이고 검증도 됐잖아요. 예비 시아버지가 턱을 쓸었어요. 그렇긴 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서진 씨를 쳐다봤어요. 서진 씨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서진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어머님, 저는 서진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체면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쓰레기차 기사 장인어른이 부끄러우시다면 환경기술 전문가 장인어른은 어떠세요? 국제특허 보유자, 환경부 장관상 수상기술 개발자. 이게 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서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호 오빠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민호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못했는데. 미안해. 저는 민호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펜을 꺼냈어요. 좋습니다. MOU부터 체결하죠. 실무 협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요. 건설사 임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형님. 호텔 총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총지배인이 직접 서명대와 MOU 양식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호텔도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까 후문에서 본 기술 정말 필요합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건설사 임원, 호텔 총지배인, 그리고 아빠.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MOU에 서명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네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 이제 당당해지셨죠? 서진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상견례일까요? MOU 서명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 팀장님과 이 팀장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호텔 총지배인도 명함을 돌리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회의 일정 잡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거실엔 양가 가족만 남았습니다. 서진 씨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만 들고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송구합니다. 아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왜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아빠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쓰레기차 기사가 특허를 가졌다고 하면 보통은 웃죠. 아니면 그게 뭐가 대단한데라고 하거나요. 예비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서진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무지가 컸네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냄새가 난다고 무시하고. 서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빠는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서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체면하면서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네요. 서진 씨는 가방에서 좌석 배치표를 꺼냈습니다. 저번 상견례 때 보여줬던 그 종이었어요. 이거. 서진 씨가 배치표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간부터 찢기 시작했어요.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진 씨는 배치표를 완전히 반으로 찢었고 다시 또 반으로 찢었어요. 네 조각이 됐습니다. 장인어른 앞줄에 앉아주세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제가 새로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된 배치표로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민호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응? 평생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 곁에서 배우겠습니다. 민호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편견 없이 진실을 보는 사람으로 저는 민호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민호 오빠. 아니, 내가 고마워. 내가 나한테 용기를 줬어. 민호 오빠가 아빠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빠가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인어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회사로 오시죠. 물류센터 현장 답사부터 시작합시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비 시아버지가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서 건넸어요. 우리 회사 환경기술팀 팀장 연락처입니다. 직접 통화해 보세요.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빠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 임원도 명함을 꺼냈어요. 저도 드릴게요. 물류 쪽 외에도 건설 현장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많거든요. 상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 주시면 가겠습니다. 명함이 오가고 악수가 이어졌어요. 서진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네, 어머님. 오늘 고마워요. 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 살았을 거예요.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잖아. 서진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 네, 어머님.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리 딸 잘했어.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엄마가 아빠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한강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빠의 옆모습이 평소보다 커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민호 오빠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장인어른 소개할 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게? 환경기술 전문가, 특허 27건 보유, 국제특허 출원자. 이렇게 할래.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미소만 지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달라 보였습니다. 2주일 후 정식 상견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더 프라임 1층 로비에서였어요. 전문 사진작가가 조명을 설치하고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 가운데 어르신들 먼저 서주세요. 사진작가가 손짓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중앙에 섰고 양옆으로 예비시댁 부모님이 섰습니다. 뒤쪽엔 저와 민호 오빠 그리고 양가 형제자매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손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사진작가가 셔터를 누르기 직전 서진 씨가 아빠 손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등, 깊이 새겨진 주름, 손톱 밑 검게 남은 흔적. 하지만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거부감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 아빠의 손등엔 굳은 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호텔 라운지에서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양가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장인어른 건배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잔을 들었어요. 땡.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건설사 임원이 다가와 아빠에게 서류를 건네서요. 장인어른 계약서 초안 나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아빠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물류센터 현장 답사 일정 잡혔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옆에서 강 팀장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환경부에서 연락 왔어요. 이씨 기술을 전국 지자체에 소개하고 싶대요. 설명회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아빠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개발자가 직접 설명하는 게 제일 좋죠.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당당해지셨네. 민호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로. 왜 또 고맙대?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도 장인어른도 이렇게 못 됐을 거야. 나도 고마워. 옆에서 지켜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다과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아빠. 아빠가 미안했다. 왜? 평생 숨기고 살았잖아.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 없어요. 정말? 응. 다만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속상했을 뿐이야. 아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알아주네. 응, 이제 알아줘. 차가 집 앞에 멈췄어요. 아빠는 시동을 끄고 잠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도시의 심장을 씻기는 일이야. 응? 예전에 한 선배가 그러시더라. 쓰레기가 쌓이면 도시가 병들고 깨끗해지면 도시가 숨쉰다고. 아빠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 일이 좋았어. 매일 아침 도시가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저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손. 아빠 사랑해. 아빠도. 다음 날 새벽 저는 잠결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창밖으로 아빠가 오렌지색 조끼를 입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량 시동 소리가 들렸고 조용한 엔진 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빠의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SLC-1. 차량 옆면에 선명한 로고가 새벽 가로등 빛에 반짝였어요. 아빠는 창문을 열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먼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어둠에서 짙은 남색으로 다시 연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빠의 차량은 골목을 돌아 사라졌고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창가에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밤마다 더 깨끗해진단다. 아빠가 어릴 적 제 어깨를 툭 치며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편견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일,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는 일, 보이지 않던 영웅을 빛나게 하는 일. 그게 진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쳤어요. 골목 어귀에서 다른 수거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소음은 최소였어요.
SLC-1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었습니다. 아빠의 기술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응, 저녁에 보자. 오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론 완전히 밝아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빠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